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31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이 118명, 경남은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 환자인데요. 부산의 117번과 118번 환자는 각각 7세 여아와 22세 여성으로 2명 모두 미국에서 지난 29일 입국한 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남 96번 확진자는 창원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아프리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한편 경남 97번과 98번은 60대 부부로 해외를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 교인도 아니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나머지 중고교생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16일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20일에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또한 수능은 12월 3일로 2주 연기됐는데요. 윤해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산에 코로나19 초스피드 워킹스루 부스가 선보입니다. 초스피드 워킹스루 부스는 검사자가 부스 안에 들어가 부스 밖에 있는 피검사자를 진단하는 시설인데요. 이는 피검사자가 부스 안에 들어가 검사를 진행하는 기존 워킹스루 부스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기존 워킹스루 부스에서는 한 명을 검사하는데 최소 25분이 소요되지만 초스피드 워킹스루 부스의 한 명 진단 시간은 검사지 작성까지 대략 15분으로 기존 부스보다 1.5배 이상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남구 보건소에서 초스피드 워킹스루 부스가 운영 중입니다.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에서 출범 석 달 만에 2번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0분경부터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늦어지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 대행사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오후 10시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접속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정상화했습니다. 동백전 시스템은 지난 1월 23일에도 다운돼 약 45분간 결제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3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우리가 나눠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이죠.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교육 관련해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것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네,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않고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단말기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주 컴퓨터에 연결돼 동작 중인 상태를 일컫는 이 말 무엇일까요? 1번 온라인, 2번 오프라인, 3번 디지털.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긴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모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것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네, 학교에 직접 등교하진 않고 뒷설 장치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단말기가 통신회선을 통해서 주 컴퓨터에 연결돼 동작 중인 상태를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온라인, 2번 오프라인, 3번 디지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개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저는 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의견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정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많이 되네요. 지금은 네. 다른 구간보다도 만덕대로 미단 방향 상황 눈에 띄게 어렵습니다. 만덕 성당에서 만덕교차로 통과까지는 신호 대기 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충렬대로도 미남에서 내성 계속해서 동대 쪽으로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은 동네 안전에서 안락드란제 삼거리 쪽으로도 구간 속도는 내려가 있고요. 반송로도 석대에서 금사 사거리 또 연산에서 과정 방향은 지체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수로도 망미고개 이전부터 밀려서 망미교차로 벗어날 때까지는 지체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진구 중앙대로 역시 양정에서 삼전 계속해서 서면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또 황령대로도 문전 사거리에서 대남 방향은 지체와 정체 꾸준히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은 수영로도 대연에서 용서 삼거리 지나는 데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번영로 외곽 방향 진행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는 정체 시간 길어지고 있고요. 현재 동수로 도심 방향도 감전에서 황령 나들목 내려설 때까지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낙동대교 지나는 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일지선 창원 방향 창원분기점 부근에는 화물차 고장 제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사고 없도록 주의운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저희 시사 퀴즈 문제와 좀 연관성이 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개학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에서 이 온라인 개학의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했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오후 이 신학기 개학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도가 되는데요. 첫 개학일은 4월 9일로 예정했던 6일에서 사흘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서 학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이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 준비에 나섭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우선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첫 개학 후에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또 중학교 1, 2학년, 또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 개학을 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4월 20일 온라인 개학을 실시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의 특성상 이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휴업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등교 개학 여부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또 감염증 통제 가능성, 개학 준비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교육부는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해외 입국 감염자와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 개학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국민들 역시 개학 연기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으로서 등교 개학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네. 또 이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7673번님께서 조카가 고3인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물어볼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수능도 2주가 연기가 됐죠. 맞습니다.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이 된 만큼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정보다 2주 정도 미뤄진 12월 3일이 수능이 실시가 됩니다.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9월 16일로 기존보다 16일간 연기가 됐습니다. 수시 모집 기간은 3일 내외로 정시와 추가 모집 기간은 11일 내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학이 장기간 동안 미뤄진 만큼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고교 학사 운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연기된 수능 시행일 등의 대입 전형 일정 변경은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 중에 확정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수능 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만큼 2주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학사 일정 이제 좀 잘 메꿔 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제유가 폭락입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폭락해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때 배럴당 20달러 선이 무너졌고요. 6.6% 폭락한 20달러 9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2002년 2월 이후에 18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런던 선물 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9% 이상 폭락한 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렌트유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가의 폭락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원유는 배럴당 가격이 고급 맥주 한 잔 가격보다 싸게 책정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에 나서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사우디는 5월부터 하루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1,060만 배럴로 늘리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은 이에 반발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국내 기름값을 보면 마이너스 유가를 체험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한 달간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배럴당 5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는 20달러 초반대로 절반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 하락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선 가격 구성 때문입니다. 네. 국내 휘발유 가격의 약 60%는 세금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폭락하더라도
기름값 반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환율도 유가 인하폭을 상쇄시키고 있는데요. 국내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되는데도 시차가 좀 필요한데요. 네. 아마 2주에서 3주 뒤에는 국제유가 급락 효과가 국내 기름값에도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오덕식 판사입니다. 네. 조주빈의 공범이자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10대 청소년 사건의 담당 판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판사를 교체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판사가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고요. 법원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청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원이 이렇게 재판부 변경 사실을 공지를 했는데 공지하면서 어떤 이유라고 밝혔습니까? 담당 판사와 법원 모두 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드러난 여론이 재판부 교체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이 된 태평양 이모군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는데요.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이 형사 20단독에서 형사 22단독 재판부로 다시 배당이 된 겁니다.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후에 법원에서도 서면을 검토한 뒤에 마찬가지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의 예규에 따라서 재배당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형사 22단독 재판부에 다시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인 이 구는요. 조주빈에 앞서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진인데요. 이 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박사방과는 별개 성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외부 청원이 이렇게 담당 판사 교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27일이죠. 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 자격을 박탈해달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청원인은 그래서 오부장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을 맡아서 2차 가해 등으로 대중들에게 큰 화를 샀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판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청원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중당 당원 5명은 어제 오부장 판사를 교체해달라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청원 게시글에 쓰여 있듯이 이 오 부장 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최모 씨의 1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의 성추행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국민청원의 힘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진단키트 가짜뉴스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급기야 인허가 과정에서 용어 사용을 혼돈해서 가짜뉴스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외교부가 지난 토요일 국내 진단키트 업체 3곳이 미국 식품의약 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에 외교부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번호가 부여돼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진단키트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는 이들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가 추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전 세계가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눈여겨보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자꾸 이런 가짜뉴스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이 저는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앉으면 벌금 폭탄입니다. 세계에서 법이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요. 코로나19에 맞선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는 각종 벌금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7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네. 강력한 법 질서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코로나19에 맞선 특단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1m 떨어져 앉기나 1m 간격을 두고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을 보내겠다, 이렇게 엄포를 내놓은 겁니다. 네. 특히나 식당과 카페 곳곳에 표시된 이 X 표시에 앉으면 벌금으로 무려 우리 돈 855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네. 합니다. 저도 이 사진 봤거든요. 엑스표되어 네. 있는 테이블. 우리는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서도 잘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벌금을 매기는 그런 현상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6시 여러분의 퇴근길 이바구 친구. 여기는 이바구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도 이 내용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것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네,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않고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단말기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주 컴퓨터에 연결돼서 동작 중인 상태를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온라인, 2번 오프라인, 3번 디지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정답만 주지 마시고요. 이것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좀 걱정되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814번님께서 라이브 강의면 아이들이 2-3명 정도 있다면 시간 배정이나 전자제품 기기 보유가 어찌 되는지 궁금한 게 많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 퇴근길에 함께하는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어떤 발표를 할까 많은 학부모님들
좀 궁금해하면서 발표 지켜보셨을 텐데요.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것 개학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것은 학교에 직접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단말기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주 컴퓨터에 연결돼 동작 중인 상태를 일컫는 이 말 무엇일까요? 1번 온라인, 2번 오프라인, 3번 디지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서 이것 개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걱정되시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궁금한 점들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교육 현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점도 많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7376번님.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둘째는 입학도 못하고 선생님 얼굴도 화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슬프네요. 큰아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둘째는 이제 1학년인데 과연 시간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관리해주는 부모도 없는데 진짜 너무 갑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7376번님 말씀대로 선생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학교 생활 자체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직접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특히나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집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돌봐줄 수가 없다면 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렇다고 근데 또 마냥 학사 일정을 미룰 수만도 없으니까요. 이게 또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이래저래 갑갑합니다. 진짜. 그죠? 9856번님 초등학교 4학년 엄마입니다. 집에서 오락하고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업하는 거 개학절에 찬성입니다. 어서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애가 학교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다고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그리울 거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도 그리울 거고 이 봄에 마음껏 봄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도 참 안타깝고요. 또 아이들 챙기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참 이래저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정책이 시행되면 따라가야 성숙한 국민이 됩니다. 5868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개학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겠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원격 수업이 미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워낙 대한민국이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빨리 또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3231번님.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런 학교가 생길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이런 학교, 이런 개학이라도 대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과연 실질적으로 공부가 잘 될지 걱정이네요 하셨는데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걱정이네요. 2827번님 스승과 제자 모두 힘든 시련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난감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좀 잘 적응을 해 주셔야지 우리 학생들도 잘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준비하느라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422번님, 또다시 연기된 개학. 올해는 손주 둘이 초등학생이 되는데 정말 초등학생 되기 어렵네요. 아이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엄마도 엄청 힘들겠고요. 요즘 아이들 집에서 건사하느라 고생이 많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개학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297번님 정답 잘 받았고요. 네. 5394번님 모두가 걱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하고 스스로 코로나19 예방법과 규칙 잘 지켜서 빨리 평온한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2064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모두가 지나가리니 다 같이 배려하며 힘냅시다. 라고 하셨고요. 1425번님 정말 큰일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혁의 노래 소녀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방송 마치기 전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면 저희 주말 방송 때 제가 꼭 선곡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사식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순서는 맛깔나는 이슈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시사식탁 시간입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사회, 정치 이슈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도 결국 온라인 개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이미 온라인 통한 수업 진행하고 계시죠? 예, 온라인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어떠세요? 수업해 보시니까? 예, 학과장 회의에서 네. 또 대면 수업을 연기를 하기로 또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좀 더 길어질 예. 가능성입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해보시니까. 솔직히 깝깝하죠.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일단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해야 네. 이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제 말을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온라인 강의는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으로 이제 끝이 날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또 전문 방송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편집 능력도 떨어지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이게 본인이 그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준비한 교수님도 실망이 크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수업 외적으로는 요즘 학생들과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네. 학생들과 소통하고 안부도 묻고 온라인 강의에 좀 이 안 좋으면은 네.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보완점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니까요. 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쪼록 빨리 좀 이 사태가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오늘 총선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요. 코로나19가 총선에도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공천도 끝이 났고 네. 선거가 이제 그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년 같으면 지금쯤 이제 선거판이 이제 요동을 쳐야 되고 네. 한참 불러서 끓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후보자의 그 의혹을 둘러싼 고소 고발도 막 이어지고 네. 또 술자리나 밥자리에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네. 현상을 뭐 심리찮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잠잠하잖아요. 네. 예. 또 일단 이제 후보자들이 그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선거운동이 지금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유권자들도 이제 외출 자체를 지금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정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또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우리 그 시민들이 잘 따르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후보자하고 그 유권자와의 접촉할 기회가 잘 없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말고는 쟁점이 부각되지가 않고 있는 게 이 선거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올해부터는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교육이라든지 안내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대 이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이제 만 18세로 그 낮춰졌거든요. 그렇죠. 하향 네. 조정됐는데 네. 2002년 그 4월 16일 이전까지 태어난 그 학생들은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만 18세에 해당하는 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는 선거가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예.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진 것이 총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체 14만 명 정도 되니까 지역구별로 따지면 이게 좀 미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듯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총선이 이전과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 이 점인데 예. 사실 뭐 워낙 얘기는 많이 했고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를 설명을 하려면은 실제 이제 비례대표 정당과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동형 비례는 말 그대로 비례 득표율하고 전체 육수가 연동되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 전체 의석수가 300석인데 네. 이 300석 중에 정당 득표율이 30%라면 그러면 최소 이제 90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일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면 네. 이미 90석을 초과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에서 단 한 석도 못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 거대 정당에게만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거대 정당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만든 그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그 비례대표가 이제 47석입니다. 네. 그중에 30석은 연동형으로 가고 네.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선거 방식인 그 기존 제도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4.15 총선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제도가 유권자 표심을 좀 제대로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글쎄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군소정당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거의 상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원칙보다는 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이 너무나도 지금 아까운 거예요. 네.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거대 정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이미 지역구에서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대 정당들이 비례 전문 정당인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30석을 안 놓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군소정당들이 입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고,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비례대표용 정당이 생김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취지는 완전 상쇄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단순히 기존 47석을 그 정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기존 제도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뭐 효과가 미비하다, 군소정당에게는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원래 그 취지가 네. 이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득표에만큼 정당의 숙수를 가져가자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대 정당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뭐 무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그 힘의 논리에, 수의 논리에 작동되는 게 국회의 그 의사결정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이렇게 예.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각 당이 내놓은 비례대표들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눈에 띄는 비례대표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네. 이 비례대표의 후보자들 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 참신하다, 굉장히 네. 그 혁신적이다 이런 인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옛날 네. 선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그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를 대표하거나 네. 대변하는 분들을 보통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이렇게 많이 그렇죠. 모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자 약자는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또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다 막론하고 현재 그 비례 후보자들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뭐 등한시한다거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제가 볼 때는 단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천이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 이러한 논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례대표용 정당을 설립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공천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데 이번에 또 한 번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보니까 뭐 공천 컷오프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또 비례 후보자로 나서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모습들도 봤는데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도 일단 공천이 끝났는데 여야 공천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평가를 좀 한번 해볼까요? PK 지역 공천은 물갈이 공천, 쇄신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경남의 경우를 보면 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볼 때 청년 공천, 여성 공천은 거의 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물의 겁압이다 이런 이제 평을 좀 내리고 싶은 게 사실이고 네. 이 쇄신을 위해서는 물갈이가 단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큰 물갈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이시거든요. 네. 뭐 경남의 경우 이제 두 전직 지사의 컷오프를 물갈이다, 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김태호 전 지사, 홍준표 전 지사 뭐 컷오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전직 지사의 컷오프를 물갈이했다. 평하기는 좀 뭐 무리가 따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을 봐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현역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거나 네. 아니면 현역이 아예 지금 부지한 지역 또 이 물갈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당직을 갈아탄 현역 의원들하고 네. 또 과거 이제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물갈이로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시대적 감각과 개혁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경남과 부산의 사정을 잘 아는 이 새로운 좀 피가 좀 수혈이 필요했는데 이런 게 다소 많이 부족했고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단순 물갈이 공천이다 이렇게 뭐 좀 부정적인 평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좀 많이 쏠리는 몇몇 선거구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진갑이나 부산 남구을 지지율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현역 의원들보다 미래통합당에서 전략 공천한 후보들이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총선까지 부산의 민심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산 진갑의 경우 여론조사가 그 조사 기간마다 좀 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그런데 야당의 그 서병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고요. 네. 그 부산 남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게 뭐 사실은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 미래통합당은 그 정권 심판론을 이제 그 내세워 가지고 공세를 지금 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일하는 여당의 전략으로 지금 맞서는 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저 부산 지역이라든지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또는 실망이 어느 정도 있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 호평도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부산 여론을 고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부산 유권자들도 이 두 축을 놓고 지금 고민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중에 총선 결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예, 예. 4년 전만 하더라도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나성린 그 당시 후보와 뭐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소한 차로 뒤집었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지금 총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라면 그래도 뭐 역시 코로나19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 변수가 과연 여야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해가지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런 단계지만은 지금 이제 확진자 수보다 이제 퇴원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정부가 이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을 지금 전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다시 이 대한민국 본국으로 입국시키고도 있고요. 네. 또 마스크 수급 문제도 지금은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모로 이제 그래서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여기 이제 외신들도 경이롭다 대단하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고 우리의 방역 체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네. 이제 실제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라면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 제시가 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와 네. 관련해서 지금 공약들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네.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격리병상 음압병실이 부족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입원을 못해서 사망 환자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전국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 격리병상 그 음압병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의료진도 부족하고요. 근데 서구 선진국들 보면 공공병원의 병상 확보 비중이 전체 대비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국회 보고에 따르면 10%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 2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병원의 그 확충에 관해서 여러 후보자들이 지금 그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이제 진주 의료원이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좀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공공병원 그 확산 문제로 네. 해서. 특히 이제 동부 경남 지역에서도 양산 같은 동부 경남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호수가 뒤따르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후보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총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 면면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1번 온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죠? 네, 2862번님 교사 출신입니다. 현장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되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라고 의견 붙여주셨고요. 9323번님 정답 주시면서 대한민국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5394번님은 학교 가고 싶어하는 손자도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계약은 연기가 되는 게 옳다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온라인 계약도 정상적인 교육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의 이런 걱정을 뒤로 하고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5394 그리고 9856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